여러분, 우리는 평생 모든 채소는 보약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의사들마저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는 그 평범한 채소가 우리 몸의 관절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은밀한 암살자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믿어온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실 겁니다. 아니, 박사님, 그럼 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합니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혼란과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을 위해 제가 40년 경력의 등대지기가 되어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이고 어떤 길이 낭떠러지인지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 온 의학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먼저 돈 주고 사서라도 매일 드셔야 할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채소 3가지를 그 이유와 해결책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시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킬 귀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이야기부터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자색 양배추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랏빛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양배추 같지만 이 선명한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야말로 우리 몸속의 온갖 노폐물과 염증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청소부입니다. 우리 혈관을 수십 년간 사용한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도관 안에는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라는 기름때와 녹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혈액이라는 물이 그 수도관을 겨우겨우 흘러가고 있지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마치 강력한 녹 제거제를 수도관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녹을 깨끗이 벗겨내고 좁아진 길을 뻥 뚫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무려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만 깨끗해져도 우리 몸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갑고 저린 분들,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께는 이 자색 양배추가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몸의 가장 말단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충남 공주에서 저를 찾아오신 74살의 김정수 아버님은 혈압약을 몇 년째 드셔도 좀처럼 혈압이 잡히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하며 조금만 신경 쓰면 얼굴이 벌개지셨죠. 저는 아버님께 다른 건 다 그대로 두시고 매일 저녁 식전에 자색 양배추를 딱 2줌씩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아버님은 환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혈압이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안개가 걷히는 기분입니다. 통증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몸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더군요. 이 보라색 채소가 제 흐릿하던 세상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섭취 팁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니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식초와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고 초절임을 만들어 두시면 훌륭한 밑반찬이 되어 매일 꾸준히 드시기 편합니다. 볶더라도 1분에서 2분 내로 짧게만 조리해서 드시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보약 채소는 땅속의 붉은 피라고 불리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단순히 색이 고운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좁아지는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비트 속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마법 같은 물질로 변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꽉 막힌 4차선 도로의 교통체증을 순식간에 풀어주는 신호등 조절 경찰처럼 좁아지고 경직된 혈관을 넓고 부드럽게 이완시켜 심장의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예전에는 좁은 길을 뚫으려 낑낑대며 100의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길이 넓어져 70의 힘만 써도 피가 온몸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 고혈압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하루 한 잔씩 4주간 마신 노인의 혈압이 평균 11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웬만한 혈압약과 맞먹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의 이화자 어머님은 늘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이를 얹은 것 같으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때문이라고만 했지요. 저는 어머님께 비트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매일 아침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님은 박사님,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숨 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하는 게 겁부터 났는데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노래 교실도 다닙니다.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았어요. 라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섭취 팁을 드리겠습니다. 비트는 생으로 먹기보다 오븐에 굽거나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천연의 단맛이 살아나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말린 뒤 차처럼 우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비트가 혈압을 너무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며 양을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약 채소는 왕의 채소라고 불리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유행하는 슈퍼푸드를 넘어 60세 이후에 뼈, 눈, 뇌 건강을 한 번에 지켜주는 내 몸의 종합 경비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케일 속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여 침침한 노안과 무서운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천연 성을라스입니다. 또한 케일은 비타민 K의 왕입니다. 이 비타민 K는 우리 몸속의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뼈는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오래된 벽돌처럼 약해집니다. 칼슘이라는 시멘트를 아무리 부어줘도 접착제가 없으면 그냥 흘러내려 버리지요. 케일은 이 시멘트가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케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골감소증 진단을 받고 칼슘제를 몇 년째 드셨지만 골밀도에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일을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라고 권한 뒤 6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칼슘만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었네요. 좋은 재료도 제대로 써야 집을 짓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며 제게 큰 고마움을 전해오셨습니다. 섭취 팁을 드리겠습니다. 케일은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올리브유와 마늘을 넣고 3분 정도만 가볍게 볶아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잎이 뻣뻣해서 드시기 힘들다면 사과, 바나나와 함께 믹서에 갈아 그린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독을 피하고 오히려 약으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바로 날 것 그대로의 시금치와 근대입니다. 아니 박사님, 시금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뽀빠이도 시금치 먹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뼈에 좋다고 해서 평생을 먹어왔는데 그게 왜 독이라는 겁니까? 하며 억울해 하실 겁니다.
네, 시금치 자체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 속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칼슘과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건 마치 집을 지으라고 보내준 귀한 시멘트, 즉 칼슘을 중간에서 옥살산이라는 날치기 강도가 낚아차해서 수산칼슘 결석이라는 아무 쓸모없는 뾰족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뼈는 시멘트 부족으로 점점 더 약해지고 날치기 강도가 만들어낸 이 유리 조각들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에 차곡차곡 쌓여 옆구리에 칼이 들어오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 생시금치를 많이 드시는 것은 그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8배 최불례 어머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뼈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아침 시금치와 케일, 사과를 넣은 건강 녹즙을 갈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신장에 커다란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뼈를 위해 마셨던 녹즙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신장에 돌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시금치를 식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하나 하는 공포는 내려놓으십시오. 이 무서운 옥살산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를 순한 양처럼 만들 수 있지요. 그 비법은 바로 끓는 물에 30초 데치기입니다. 시금치나 근대를 끓는 소금물에 딱 30초만 넣었다가 건져서 찬물에 헹궈 보세요.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옥살산 성분이 50% 이상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철분이 많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옥살산은 이 철분 성분의 흡수까지 방해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지요.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그 좋은 철분과 칼슘을 우리 몸이 온전히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금치는 날 것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살짝 데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된장국으로 혹은 나물로 무쳐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 보랏빛 색깔 때문에 건강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체질,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염증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 속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식물 자체에 방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특정인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꽃가루나 복숭아 털처럼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미세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관절이 약한 분들은 이 작은 염증 반응이 이미 약해진 관절에 불을 붙이는 반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가지는 기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 기름에 볶거나 튀긴 가지는 체내 염증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여러분께서 가지나물이나 가지볶음을 드신 날 유독 밤에 무릎이 더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이 음식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가지 섭취를 일주일만 중단해 보시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내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채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쫀득하고 달콤한 옥수수, 우리 어르신들의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지요. 하지만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우리에게 옥수수는 에너지 롤러코스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장작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미밥이나 통곡물 같은 좋은 탄수화물은 참나무 장작과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랫동안 은은하게 꾸준히 열을 냅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마른 신문지와 같습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화르르 하고 엄청난 불꽃을 내며 타오르지만 단 몇 분 만에 재가 되어 꺼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상승하고 다시 급하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몸은 다시 연료를 채우기 위해 극심한 허기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불씨를 관리하는 췌장이 녹초가 되어버리고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날에 그 맛있는 찰옥수수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평생 드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옥수수를 드실 때는 반드시 계란이나 우유, 콩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이 신문지가 너무 빨리 타버리지 않도록 천천히 타게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설탕과 버터를 듬뿍 넣은 가공 옥수수는 약이 아니라 독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채소와 주의해야 할 채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너무 복잡합니다. 딱 하나만 최고의 채소를 꼽아주시고 그것을 최고로 먹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제 40년 연구의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채소는 케일도 비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완벽한 채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고의 채소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색깔만 좋아하는 편식쟁이가 아닙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각각의 색깔 채소들은 서로 다른 임무를 맡은 우리 몸의 수호 군대입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빨간 군대는 심장을 지키는 심장 부대이고 브로콜리, 케일 같은 초록 군대는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 부대이며 가지와 자색 양배추 같은 보라 군대는 뇌를 보호하는 뇌신경 부대, 마늘과 양파같이 하얀 군대는 면역력을 책임지는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이 모든 군대가 힘을 합칠 때 우리 몸은 그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 2대 과일 1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채소는 최대한 5가지 무지개 색깔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박사님, 그걸 어떻게 매일 챙겨 먹습니까? 하고 한숨부터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먹는 아주 간단한 5색 채소 달걀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 달걀물에 잘게 썬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 조금, 빨간색 파프리카나 당근 조금, 노란색 양파 조금, 보라색 양파나 가지 조금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들을 잘게 썰어 넣고 소금 간 살짝 해서 찌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한 그릇에 내 몸을 지키는 5군데가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쉽고 완벽한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마음 아픈 사례까지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음식 때문에 아파봤고 또 음식을 통해 기적처럼 회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젊은 시절 저는 가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지를 쪄서 맛있게 나물을 무쳐주시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아렸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날씨가 굳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영양학을 깊이 공부하며 제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일기와 식단 일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무릎이 유독 심하게 쑤셨던 날의 전날 저녁 식탁에는 어김없이 가지나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관절염 체질에 가지의 특정 성분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날씨가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그 음식이 저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의사로서 큰 깨달음과 함께 깊은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의학 지식이 많아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요. 내 몸의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어떻게 내 몸의 소리를 듣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 내일의 내 몸 상태, 딱 이 두 가지만 며칠간 유심히 살펴보세요. 속이 편안했는지, 몸이 가벼웠는지, 잠은 깊이 잤는지.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날 잘못된 정보로 내 몸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으신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반드시 보답합니다. 채소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모르고 먹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어떤 채소가 좋고 나쁘냐를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그 어떤 명의보다 귀한 진짜 보약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던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격려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시금치를 데쳐 먹으니 속이 편해졌어요. 와 같은 여러분의 작은 승리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모여 우리 다시 청춘 채널을 서로가 서로에게 의사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도 좋고 자식도 좋고 오랜 친구도 좋습니다.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시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의 처방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다시 청춘 제작진에게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 바치는 가장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박수갈채이며 구독은 저희가 운영하는 100세 건강학교에 입학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비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의학박사 오혜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